안녕하세요. 국내 1회 디테일링 전문 미디어 오토그루밍의 페평입니다. 이번 디테일링 가이드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거는요, 뭘 준비할까 하다가, 우리가 1년 동안 지금 매주 다른 왁스를 계속 바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맨날 다른 왁스를 바르긴 바르는데 어떻게 바르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바로 고체 왁스 바르기 완벽 가이드! 이 고체 왁스를 바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고체 왁스, 그리고 다양한 어플리케이터, 그리고 깨끗한 버핑 타올이 필요한데요.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러면 어떤 어플리케이터를 사용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모양도 다 다르고, 거칠기도 다 달라요. 근데 첫 번째 이제 거칠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PPI로 표기를 하거든요. PPI 80이 넘는 이 부드러운 어플리케이터를 사용해갖고 왁스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모양인데요. 모양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이렇게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 가장 기본적인 그 빵 어플리케이터, 빵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어플리케이터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빵으로 할 때 조금 잡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손잡이 이렇게 생겨갖고 손잡이로 잡고 이렇게 바를 수 있는 그런 식의 어플리케이터.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 빵 어플리케이터에서 살짝 진화한 그런 애인데요. 얘는 이렇게 안에 요 부분에 이렇게 왁스를 머금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약재 소모량을 좀 줄이고 중간중간 이렇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터예요. 자, 이제 왁스를 발라볼 건데요.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에요. 얇고 빠지는 것 없이 펴 발라주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많이 발라봐야 어차피 잔여물은 다 다시 닦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얇고 고르고, 그리고 빠지는 것 없이 발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어플리케이터에다가 왁스를 살짝 묻혀갖고 요 정도, 너무 많이 바를 필요도 없고 요 정도만 바르면 되거든요. 이 왁스는 어플리케이터에 요만큼만 발랐더라도 이게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이렇게 문지르는 데는 나중에 바르는 데보다 조금 더 뭉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갖고 요거를 발라주신 다음에 다시 쭉쭉쭉 펴갖고 최대한 균일하게 만들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한 부분에 이렇게 많이 발리는 거를 방지하려고 이렇게 콩콩콩콩 찍은 다음에 그걸 이렇게 펴 발라주면서 그렇게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주의해갖고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이 콩콩콩 한 부위에 그런 리에지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주의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살살 콩콩 찍어야 돼요. 아주 쿵쿵쿵 찍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왁스 바를 때 일자로 발라요, 동그랗게 발라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바르시면 됩니다. 편하신 대로 바르시면 돼요. 꼭 모양을 이렇게 일자로 하든지 동그랗게 하든지 그런 걸 정해놓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왁스를 바르실 때는요, 최대한 살살 부드럽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어플리케이터가 도장면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얘도 데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부드럽게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왁스가 잘 발리는 왁스하고 안 발리는 왁스하고 어떻게 다른지 비교 한번 해드리려고요. 이렇게 어플리케이터에다 왁스 묻혀놨거든요. 얘를 한번 그냥 잘 발리는 왁스거든요. 한번 쭉 발라볼게요. 얘는 이렇게 쭉 바르면 이게 한 줄 끝까지 발려요. 자, 그러면 이제 되게 안 발리는 왁스 한번 발라볼게요. 진짜 안 발리는 왁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묻혔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쭉 하면은 가다가 이렇게 얇아지고 제대로 안 발리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안 발리는 왁스 같은 경우에 끝에 가서 이렇게 안 발리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쪼개갖고 발리면 또 이렇게 발리긴 발리거든요. 그래서 잘 발리는 왁스 같은 경우는 쭉쭉쭉쭉 이렇게 편하게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안 발리는 왁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씩 쪼개서 작업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발라놓은 왁스를 닦아낼 건데요. 왁스를 닦아내는 걸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버핑이라고 부르고요. 그때 사용하는 타월은 버핑 타월이라고 부릅니다. 이 버핑 타월 같은 경우에는 올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선택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이 긴, 요런 타월 같은 경우는 지금 한쪽은 올이 짧고요, 한쪽은 올이 조금 길어요. 그래갖고 어느 쪽을 먼저 사용할까, 그런 어느 쪽으로 사용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털이 좀 긴 쪽은요, 왁스 잔여물들이 처음에 닦아낼 때는 아무래도 왁스 잔여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이 털 속에 감춰갖고 이렇게 잘 닦아줄 수 있는 긴 쪽을 먼저 사용하고 이제 그 다음엔 이렇게 얇은 쪽을 사용해갖고 얇은 쪽이 아니구나 짧은 쪽을 사용해갖고 마무리를 해줍니다. 한번 닦아볼게요. 예. 내가 이걸 닦는 이유는 그걸 한번 하고 싶어서겠지. 잘 닦여요. 예. 자, 그럼 다음은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바로 핸드왁싱이에요. 핸드왁싱 같은 경우에는 이 왁스를 어플리케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손에다가 발라가고 이 손으로 직접 바르는 거를 핸드왁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카나우바 왁스 말고 나머지 뭐 합성 실런트나 뭐 그런 하이브리드 왁스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이 손에 피부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아요. 카나우바 왁스만 핸드왁싱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손이 미끌미끌 걸어가면서 왜 굳이 이게 손으로 왁스를 바르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그 이유는요, 이 카나우바라는 물질 자체가 이 85도 이상에서 녹는 그런 굉장히 단단한 물질인데요. 이 왁스로 만들면서 이 용제와 섞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녹아있긴 하지만 그 중에 알갱이가 있는, 그 알갱이로 남아있는 그런 왁스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알갱이들이 남은 경우에는 이 체온을 이용해갖고 체온으로 녹여준 다음에 이 왁스를 발라주기 위해서 그런 핸드왁싱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핸드왁싱을 할 건데요. 우리 루페스 아카데미의 강신규 팀장님한테 특별히 우리가 팁을 얻어가지고 이 핸드왁싱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요, 김 대표는 제가 운동해서 그런지 알고 있는데 저 운동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오토바이 타가지고 그래요. 오토바이 타가지고 굳은 살이 좀 있거든요. 그래갖고 사실 핸드왁싱을 그렇게 자주 하진 않아요. 저는 웬만하면 핸드왁싱을 안 하는데 오늘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제 해야 된다 하면은 일단 굳은 살 같은 경우는 웬만큼은 다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손이 거칠지 않게끔 이렇게 핸드크림을 발라줘야 되는데 우리 김 대표가 어디서 무좀약 같이 생긴 핸드크림을 사왔어요. 아무튼 요거를 발라줘요. 손에다가 듬뿍 발라갖고 손이 거칠지 않게끔 손에다 잘 발라주시고요. 야, 이게 핸드크림이냐 이게 무좀약이냐 이게 뭐냐 이게, 아 이거 이딴 걸 사가지고 아무튼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손바닥을 이용해서 바르는 거니까요. 손바닥에다가 이 미친놈아 계속 비벼줘요. 계속 비벼갖고 손바닥에 영양분을 공급해줘갖고 얘가 거칠지 않고 부드러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어쨌든 저희가 왁스를 손으로 발라야 되니까 이 잔여물은 마른 타올로 잘 닦아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왁스를 발라주면 되는데, 이제 손이 진짜 너무 부드러웠어요. 손이 너무 부드러웠어요. 제목은요, 반질올.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이게 과연 핸드크림인가 무좀약인가. 왁스가 이렇게 있어요. 왁스가 있으면은 얘를 이렇게 손톱을 이용해갖고, 엄지손톱을 이용해갖고 요렇게 적당량 떠주고요. 엄지손톱 하나 정도면 꽤 많이 발려요. 그래갖고 엄지손톱으로 떠준 다음에 손바닥에 놓고 이제 얘도 알갱이가 있는 왁스거든요. 알갱이가 지금 비비면 알갱이가 막 느껴지거든요. 알갱이가 녹는 거를 느껴야 되는데 추워서 그러냐 이렇게 안 녹냐? 다 녹을 때까지 잘 비벼주시고요. 아직도 알갱이가 계속 있다. 잘 비벼주신 다음에 손바닥을 이용해갖고 발라주시면 되는데, 우리 강신규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로는 아기 다루듯, 아기를 다루듯 도장면을 이렇게 싹 이렇게 해주라고 그래요. 이렇게 아기 다루듯. 근데 제가 아직 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기 다루듯 잘 발라줍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무슨 물고기 비늘 같기도 하고 뭐 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지금 무늬가 생기는데, 이런 걸 보통 헤링봉 패턴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그냥 감성이 있어서 만든다라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이 모양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문질러 주면서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도장면에 있는 그런 다공층이라고 작은 미세한 그런 구멍들이 있는데, 그 구멍들에 왁스가 침투를 해갖고 이렇게 좀 더 잘 본딩이 되고 잘 보호를 해주게끔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고체 왁스 바르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뭐 사실 해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최대한 얇게 잘 바르고 잘 부드럽게 닦아주면 된다예요. 그리고 뭐 바르면서 닦으면서 너무 세게 해갖고 도장면에 스트레스만 주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간혹가다 이렇게 보면은 아직 고체 왁스를 한 번도 안 써봤는데요. 고체 왁스는 좀 어려운데 제가 도전을 해보려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요. 뭐 이번 기회에 다들 고체 왁스 하나씩 써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토그루밍은 다음에도 더 재미난 그리고 유용한 소재를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토그루밍 빠잉. 닦아야지 이제.